안녕하십니까. 안현태 박사입니다. 세계 질서는 지금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코 한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거지 우리는 중간에서 잘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패권 경쟁은 언제나 주변 국가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이 무엇인지, 왜 지금 격렬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분히 구조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패권이란 무엇인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패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군사력이 강한 나라일까요? GDP가 큰 나라일까요? 패권국이란 세계 질서를 설계하고 규칙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이 그 규칙을 따르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20세기 이후에 이 역할을 해온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달러 체제, 국제기구, 무역규칙, 군사동맹, 정보질서까지 전 세계는 미국 중심의 시스템 위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스템에 도전하는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왜 미국에 도전하는가? 중국은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어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진 목표는 훨씬 더 구조적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구 중심 질서는 불공정하다. 미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규칙을 만든다. 이제 중국식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은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외교력을 동시에 키워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대1로 정책, 디지털 위안화, 남중국해 군사기지, 반도체 자립, 브릭스 확대, 유엔과 국제기구 내 영향력 확대. 중국은 더 이상 미국 질서 안의 참가자가 아니라 새 질서를 만들고 싶은 국가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왜 중국을 막으려 하는가?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단순한 경쟁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보는 중국은 기술을 훔치고 군사적으로 팽창하고 국제기구를 장악하며 민주주의와 다른 체제를 확산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통제, 중국 기업 제재, 한국, 일본, 호주, 나토, 동맹국 결집, 인도 태평양 전략 강화, 대만 문제를 핵심 이슈로 격상. 이것은 무역 갈등이 아니라 체제 경쟁입니다. 민주주의 질서 대 권위주의 질서, 자유시장 대 국가 통제, 정보 개방 대 검열 체제. 이 싸움은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충돌이 심해졌는가? 역사적으로 패권 경쟁은 기본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이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이를 투키 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만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중국은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다음 요인들이 더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대만 해협 긴장, 글로벌 공급망 붕괴, 에너지와 식량 문제. 이 모든 위기가 미중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한국에 의미하는 것.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미중 패권 경쟁이 한국과 무슨 상관일까요?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 경제적으로 중국과 깊게 연결, 반도체와 기술 공급망의 핵심, 지정학적으로 대만과 북한 사이의 위치, 즉 어느 쪽에도 완전히 중립적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전처럼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술, 안보, 금융, 정보가 모두 하나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진짜 질문. 이 시점에서 한국이 마주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기적 이익만 볼 것인가? 장기적 질서 속에서 위치를 정할 것인가? 이 선택은 외교정책, 산업전략, 군사동맹, 교육 방향, 언론 프레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미중 경쟁은 외교 뉴스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방향성 문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 중 패권 경쟁이라는 큰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 갈등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 규칙의 변화, 힘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은 결코 구경꾼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장기화되었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미중 경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루겠습니다. 전쟁은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더 큰 질서 변화로 이어집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선택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통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